알료나는 모스크바 외곽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오빠 드미트리보다 덜 사랑받는 딸이었습니다. 알료나는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지만 부모님은 오빠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었습니다. 알료나는 대학교에 합격했고 학업 편의를 위해 친구 소피아와 함께 시내의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알료나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주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드미트리는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마리나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드미트리는 결혼 후 장모님 집에서 살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과 불편한 동거로 인해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료나의 아버지 아나톨리 세르게예비치가 심장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류드밀라 페트로브나는 큰 충격을 받았고 알료나에게 드미트리 가족을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알료나는 자신의 아파트가 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오빠를 위해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여러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마리나는 실수로 알료나의 물건을 망가뜨리고 집안을 어지럽히고 돈이 부족하다고 불평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여전히 변변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집안일을 돕지 않았습니다. 류드밀라 페트로브나는 자주 잔소리를 하며 알료나는 지치고 답답했지만 어머니와 오빠를 불쌍히 여겨 참았습니다. 소피아는 알료나를 위로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알료나는 오빠 가족이 장기적으로 머물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나는 은근슬쩍 알료나에게 재정적 도움을 요청했고 류드밀라 페트로브나는 계속해서 알료나에게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알료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오빠 가족에게 약속했던 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열쇠를 돌려주고 집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알료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적으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알료나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존중해주길 바랐습니다. 알료나는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로 결심했고 소피아는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알료나는 가족을 용서하고 연락을 유지했지만 더 이상 그들이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알료나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알료나는 가족 내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첫째 아들인 드미트리에게는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주었지만 알료나는 그만큼의 관심과 애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어머니 류드밀라 페트로브나는 드미트리를 편애했고 알료나에게는 엄격하고 차가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알료나는 항상 자신이 부족한 딸이라고 느꼈고 부모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착한 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알료나는 모스크바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고향집을 떠나 친구 소피아와 함께 아파트를 쉐어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알료나와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에 다니는 친구였고 둘은 서로 의지하며 타지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알료나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가족, 특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함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는 변변찮은 직업을 전전하며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리나라는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둘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마리나의 부모님은 드미트리의 불안정한 직업과 변변찮은 집안 배경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결국 드미트리와 마리나는 결혼 후 마리나의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알료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아나톨리 세르게예비치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료나는 큰 슬픔에 잠겼고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오랜만에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류드밀라 페트로브나는 남편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아 몹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류드밀라 페트로브나는 알료나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드미트리와 마리나가 처가살이를 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알료나가 잠시 그들을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내게 해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류드밀라 페트로브나는 드미트리 부부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처가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알료나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아파트도 그리 넓지 않았고 이미 소피아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홀로 남겨진 어머니와 어려움에 처한 오빠 가족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알료나는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알료나와 오빠 가족, 그리고 류드밀라 페트로브나까지 한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하며 지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함과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나는 알료나의 물건을 함부로 쓰고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웠고 드미트리는 여전히 변변찮은 직업을 전전하며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류드밀라 페트로브나는 그런 드미트리와 마리나를 감싸고 돌았고 오히려 알료나에게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알료나는 점점 지쳐갔고 자신의 집에서 편히 쉴 수조차 없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친구 소피아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알료나는 오빠 가족이 장기적으로 자신의 집에 머물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나는 은근슬쩍 알료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고 류드밀라 페트로브나는 알료나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알료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빠, 그리고 어머니. 저도 오빠 가족이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지만 여기는 제 집이고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약속했던 기간이 끝나면 나가주셔야 해요. 저도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니까요. 알료나의 단호한 태도에 드미트리와 마리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류드밀라 페트로브나는 알료나에게 섭섭하다며 화를 냈지만 알료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고 오빠 가족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결국 드미트리와 마리나는 알료나의 집에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짐을 챙기면서도 불평불만을 쏟아냈고 류드밀라 페트로브나는 알료나에게 모진 말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알료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빠 가족이 떠난 후 알료나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체증이 씻겨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알료나는 어머니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더 이상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요구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알료나는 더욱 열심히 일했고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에서 승진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알료나는 자신만의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비록 작고 소박한 집이었지만 알료나에게는 그 어떤 곳보다 편안하고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알료나는 친구 소피아를 초대해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소피아, 네가 없었다면 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알료나. 넌 강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알료나는 소피아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알료나는 비록 가족으로부터는 상처를 받았지만 진정한 친구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알료나의 얼굴에는 희망찬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섰습니다. 시간이 흘러 알료나는 30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싱글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 알료나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알료나는 주말이면 친구들과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료나는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알료나의 안부를 물었고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알료나는 조금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는 많이 늙고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알료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알료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여전히 변변찮은 직업을 전전하고 있었고 마리나와의 사이도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류드밀라 페트로브나는 자신이 너무 드미트리만 감싸고 돌았던 것 같다며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료나, 그동안 너에게 모질게 굴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알료나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서운함과 미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다 지난 일인걸요? 알료나는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니와 자주 연락하고 왕래하며 지내기로 약속했습니다. 비록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알료나는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알료나는 종종 어머니를 만나 식사를 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과 달리 알료나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알료나도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알료나는 드미트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드미트리는 조심스럽게 알료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료나는 고민 끝에 드미트리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비록 예전에 드미트리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오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알료나의 도움 덕분에 드미트리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다행히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알료나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두 남매 사이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또 흘러 알료나는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알료나 곁에는 사랑하는 친구 소피아와 이제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머니, 그리고 조금씩 성장해가는 오빠 드미트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말, 알료나는 어머니, 드미트리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알료나는 문득 자신이 그동안 참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의 행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오빠,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요. 알료나의 말에 어머니와 드미트리는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알료나는 그 미소를 보며 진정한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월은 흘러 알료나는 쉰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류드밀라 페트로브나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알료나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켰습니다. 드미트리는 사업이 번창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마리나와의 관계도 좋아져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알료나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외로움을 느낄 새 없이 바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알료나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고위직에 올랐고 업계에서 명성 있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꼈고 후배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알료나의 친구 소피아는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고 알료나는 소피아의 아이에게 좋은 이모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알료나는 드미트리로부터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드미트리의 집에는 마리나와 아이들 그리고 소피아 가족도 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모두 모여 시끌벅적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드미트리는 알료나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알료나, 그동안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드미트리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알료나는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빠. 다 오빠와 마리나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 아니야. 네가 그때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 그리고 어머니도 내 덕분에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 드미트리의 말에 알료나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알료나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알료나, 내가 너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것 안다. 정말 미안하다. 알료나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도 분명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며 기뻐하실 거야. 그날 밤, 알료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녀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상처받았고 홀로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알료나는 그 모든 것을 이겨냈고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알료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나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데서 온다는 것. 알료나는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거나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료나 곁에는 그녀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고 그녀 스스로 만들어낸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료나는 자신의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저 멀리 모스크바 시내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알료나는 시원한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어린 시절 알료나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 드미트리에게만 쏟아지는 부모님의 관심과 애정 속에서 알료나는 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료나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오해였을 뿐이라는 것을. 부모님은 그저 표현 방식이 서툴렀을 뿐, 마음속으로는 알료나를 깊이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알료나는 독립적인 삶을 시작했습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빡빡한 일상을 보냈지만 그 속에서 알료나는 성장하고 성숙해졌습니다. 친구 소피아와의 우정은 알료나에게 큰 힘이 되었고 함께 꿈을 키우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알료나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 알료나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류드밀라 페트로브나와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오빠 드미트리와의 서먹했던 감정도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알료나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오빠 가족과 함께 살았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알료나는 더욱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목소리를 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알료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고 불행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알료나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했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두 분도 그곳에서 알료나는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감사가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료나는 힘찬 발걸음으로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넘쳤습니다. 알료나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알료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삶에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가 교차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알료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을 지니고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알료나는 오늘도 자신의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알료나의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고 그녀 스스로 만들어낸 행복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후, 알료나는 훌륭한 프로그래머로서 업계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많은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알료나는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항상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알료나는 한 젊은 프로그래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디아였고 알료나와 같은 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나디아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고 종종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알료나는 나디아에게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알료나는 나디아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녀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알료나는 나디아에게 기술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따뜻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디아는 알료나의 도움 덕분에 빠르게 성장했고 훌륭한 프로그래머로 거듭났습니다. 알료나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나디아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알료나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나디아, 너는 재능이 있어. 앞으로도 너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길. 알료나는 나디아를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주말 알료나는 소피아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드미트리 가족과 함께 피크닉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푸른 잔디밭에서 신나게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알료나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알료나, 우리 이렇게 자주 모이자. 너도 이제 가족이 필요하지 않겠어? 소피아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알료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직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아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알료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고 좋은 친구들과 가족도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는 걸까? 알료나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때 알료나의 귓가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알료나,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 자신을 믿고 너의 길을 가려. 알료나는 어머니의 따뜻한 격려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긍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알료나는 한 컨퍼런스에서 흥미로운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고르였고 IT 분야에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이고르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컨퍼런스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이고르는 알료나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알료나는 이고르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고르는 알료나의 지성과 유머 감각,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끌렸고 알료나는 이고르의 배려심과 유쾌함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몇 번의 데이트 후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알료나는 이고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이고르는 알료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알료나는 이고르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이고르는 알료나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알료나, 나와 결혼해 주겠어? 너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 알료나는 이고르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했습니다. 네, 이고르, 저도 당신과 함께라면 행복할 거예요. 두 사람은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알료나는 이고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몇 년 후, 알료나와 이고르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알료나는 엄마가 된다는 사실에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료나는 아이에게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알료나는 엄마가 된 후에도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바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알료나는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고, 아이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알료나는 아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나디아를 만났습니다. 나디아도 엄마가 되어 있었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아이들은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알료나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이가 정말 예쁘네. 고마워 나디아. 너희 아이도 정말 사랑스럽.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디아는 알료나에게 여전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알료나는 나디아가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알료나 선배님, 저도 언젠가 선배님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디아,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앞으로도 너의 길을 열심히 가다 보면 분명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야. 알료나는 나디아를 격려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우정을 이어나갔습니다. 알료나는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가족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알료나와 이고르, 그리고 아이의 행복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료나는 사진을 보며 문득 어머니 류드밀라 페트로브나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주신 사랑 잊지 않고 있어요. 알료나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마음속으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 상처를 용서했고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알료나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아이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알료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거나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했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알료나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앞으로도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더 많은 이야기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료나는 아이를 꼭 껴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는 네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너는 엄마의 가장 큰 기쁨이고 축복이야. 사랑한다, 내 아이는 엄마의 품속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알료나는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깊은 평화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알료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느새 밖은 어두워져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알료나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도 저 불빛들처럼 밝고 아름답게 빛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알료나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 알료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녀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속에서 또 다른 행복을 찾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알료나는 어느덧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미샤는 이미 장성하여 독립했고 이고르와 알료나는 노후를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알료나는 여전히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빡빡한 일정에 얽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젊은 세대와 나누는 일에 보람을 느꼈고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알료나는 자신이 멘토링을 해주던 젊은 프로그래머 카티아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카티아는 몹시 흥분된 목소리로 자신이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알료나 드미트리예브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조언과 격려 덕분에 제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롤모델이에요. 카티아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알료나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알료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카티아, 너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앞으로도 너의 꿈을 향해 나아가길. 알료나는 카티아를 격려하며 그녀의 밝은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그날 저녁 알료나는 이고르와 함께 발코니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은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이고르,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어. 앞으로도 우리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자. 알료나는 이고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알료나.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 이고르는 알료나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알료나는 오랜만에 소피아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나 추억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알료나, 우리도 참 많이 늙었구나. 그래도 마음만은 여전히 청춘이야.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린 영원한 친구잖아.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 알료나는 소피아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비록 세월은 흘렀지만 두 사람의 우정은 변함없이 굳건했습니다. 카페를 나선 알료나는 문득 드미트리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녀는 드미트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긴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알료나, 요즘 어떻게 지내? 별일 없... 드미트리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오빠도 잘 지내. 그럼 덕분에 사업도 잘 되고 가족들도 모두 건강해. 너도 이제 슬슬 은퇴하고 편하게 쉬는 게 아직은 일하는 게 좋아. 그리고 나에겐 멘토링이라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거든. 알료나는 자신이 멘토링을 통해 느끼는 보람과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알료나의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어주었고 진심으로 그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알료나, 네가 자랑스럽다.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 고마워. 오빠. 오빠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해야. 두 사람은 서로의 안부를 챙기며 따뜻한 우애를 확인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알료나는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비록 어린 시절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꼈지만 이제 알료나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알료나는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거나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료나 곁에는 그녀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고 그녀 스스로 만들어낸 행복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알료나는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앨범 속에는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사진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어린 알료나는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컬러 사진 속 젊은 알료나는 당찬 눈빛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진 속 알료나는 온화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알료나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겨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힘들었던 시간, 기뻤던 순간, 슬펐던 기억, 행복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료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알료나의 아들 미시아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보고 있었단다. 너 어렸을 때 사진도 있네. 한번 볼. 알료나는 미시아에게 앨범을 건넸습니다. 미시아는 앨범을 펼쳐보며 어린 시절 자신과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엄마, 이 사진 속 엄마는 정말 젊어 보여요. 지금이랑 똑같아. 하하, 고마워. 너도 많이 컸구나. 이제는 엄마보다 더 듬직해졌어.
알료나는 미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견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는 저의 롤모델이에요. 미샤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알료나는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아들. 엄마도 네가 있어서 정말 알료나는 미샤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모자 사이에는 따뜻한 사랑과 신뢰가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알료나는 이고루와 함께 산책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알료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고 강인할 수 있어? 나는 가끔 당신이 놀라. 이고르가 알료나는 이고르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아마도 어린 시절의 경험 덕분일 거야. 나는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그 때문에 스스로 강해져야만 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료나는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겨냈잖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고. 이고르가 알료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나는 내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 그리고 그 행복을 당신과 그리고 우리 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알료나는 이고르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알료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이고르는 테이블 세팅을 도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함께 TV를 보았습니다. 알료나, 당신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며 이고르가 문득 알료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런 것,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것.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나이가 들면서 삶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 알료나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그래.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두렵기도 해.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어. 이고르는 알료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이고르. 당신이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 알료나는 이고르의 품에 안겨 깊은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알료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알료나 드미트리예브나, 저 카티아예요. 좋은 소식이 있어. 카티아의 밝고 명랑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신이 났어? 제가 이번에 그토록 원하던 회사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알료나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덕분이에요. 카티아는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연신 알료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잘 됐구나. 카티아, 네가 자랑스럽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네. 알료나는 진심으로 카티아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조언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카티아. 너의 앞날을 응원할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고. 알료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마쳤습니다. 카티아와의 통화 후 알료나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알료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알료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비록 완벽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알료나는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거나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료나 곁에는 그녀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고 그녀 스스로 만들어낸 행복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알료나는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멘토링을 해주고 그들이 꿈을 이루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알료나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어느 날 알료나는 한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강연회의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강연 주제는 여성 리더십, 꿈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알료나는 강연을 준비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연 당일 알료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강연장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기대감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알료나는 천천히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알료나 드미트리 예브나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 삶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알료나는 자신의 어린 시절,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이야기, 대학교 진학 후 독립해야만 했던 이야기, 그리고 오빠 드미트리와의 어머니와의 화해, 멘토링을 하며 느꼈던 보람, 남편 이고르와의 만남, 그리고 아들 미샤를 키우며 엄마로서 느꼈던 행복까지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풀어냈습니다. 저는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알료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꿈을 향해 도전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분명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알료나의 강연은 큰 박수갈채를 받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연 후 알료나는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알료나의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고 그녀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제 꿈을 이루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막막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한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물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또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꿈에 가까이 다가가 있을 것입니다. 알료나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강연회를 마친 후 알료나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알료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알료나는 이고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강연은 어땠어? 이고르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좋았어. 내 이야기가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알료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멘토야.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고마워, 이고르. 당신의 응원 덕분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알료나는 서재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동안 느꼈던 감정, 깨달음,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들을 글로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알료나는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출간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알료나는 밤늦도록 글을 썼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한 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알료나 자신의 이야기이자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몇 달 후 알료나의 책 삶을 사랑하는 법이 출간되었습니다. 책에는 알료나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가 진솔하게 담겨 있었고 그녀가 삶의 여정 속에서 깨달은 지혜와 통찰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삶을 사랑하는 법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알료나는 책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강연회, 인터뷰, 독자와의 만남 등 여러 행사에 참여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독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알료나는 한 독자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알료나의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료나는 정성스럽게 답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자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제 책을 읽고 이렇게 소중한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에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알료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알료나의 책은 세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알료나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꿈을 향한 용기를 얻었고 중장년층은 그녀의 삶의 지혜에 감동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알료나는 자신의 책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글쓰기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알료나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미샤는 결혼하여 어여쁜 손녀딸을 두었고 알료나는 할머니로서의 새로운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고르와 알료나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알료나는 손녀딸과 함께 자신의 책 삶을 사랑하는 법을 읽었습니다. 할머니, 이 책 정말 재미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손녀딸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물었습니다. 그건 할머니가 삶을 사랑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할머니 곁에는 할머니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알료나는 손녀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우리 손녀딸도 분명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너는 할머니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알료나는 손녀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알료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그 별빛은 알료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알료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비록 완벽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었지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알료나는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거나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료나 곁에는 그녀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고 그녀 스스로 만들어낸 행복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료나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 세상 어딘가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알료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알료나의 머릿속에는 그녀가 살아온 날들의 기억들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가족과의 갈등, 친구와의 우정,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기억들이 알료나의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알료나는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 세상에 작은 흔적을 남기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알료나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알료나는 그렇게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알료나가 떠난 후 그녀의 책 삶을 사랑하는 법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익히며 감동과 울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알료나의 이야기는 그녀가 떠난 후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며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알료나의 삶은 비록 끝이 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알료나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삶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알료나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의 삶을 따뜻하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알료나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알료나가 떠난 지 1년 후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알료나를 추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알료나가 생전에 좋아했던 공원에서 그녀를 추억하며 조촐한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이고르는 알료나의 사진 앞에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꽃, 하얀 장미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알료나, 당신이 없는 이 세상은 너무나 휑하고 쓸쓸해. 하지만 당신이 남긴 사랑과 추억들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있어. 당신을 사랑해, 영원히. 이고르는 눈물을 글썽이며 알료나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샤는 어머니 알료나의 사진을 보며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저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게요. 사랑해요, 엄마. 미샤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피아는 알료나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료나, 너는 내 최고의 친구였어. 네가 없는 이 세상은 너무나 낯설고 두렵기만 해. 하지만 네가 남긴 따뜻한 우정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야. 보고 싶다, 알료나. 소피아는 알료나와의 추억을 가슴에 새기며 그녀를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알료나의 사진을 보며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알료나, 내가 그때 너에게 모질게 굴어서 정말 미안하다. 네가 베풀어준 사랑과 용서를 나는 평생 잊지 않을게. 너는 내 최고의 동생이었어. 고마워, 알료나. 드미트리는 알료나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추모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알료나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그녀를 그리워했습니다. 알료나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희망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추모식이 끝난 후 사람들은 알료나가 생전에 좋아했던 음악을 들으며 그녀를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료나가 사랑했던 아름다운 선율이 공원 가득히 울려 퍼졌고 그 선율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알료나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비록 짧았지만 그 어떤 삶보다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알료나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의 삶을 따뜻하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알료나의 일주기 추모식이 끝난 후 이고르는 알료나와 함께 살았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알료나의 유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녀와의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 안에는 알료나가 쓴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고르는 일기장을 펼쳐 알료나의 글씨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고르와 결혼한 지 10주년 되는 날이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겪었.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고르,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사랑. 일기장에는 알료나가 이고르에게 쓴 사랑의 글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고르는 알료나의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료나, 나도 당신을 사랑해. 이고르는 알료나의 일기장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때 이고르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상자 하나에 멈추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알료나가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소중한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빛바랜 가족 사진, 드미트리와 함께 가지고 놀던 낡은 인형, 알료나가 처음으로 쓴 글짓기 공책, 그리고 대학교 졸업장. 이고르는 알료나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녀의 삶의 여정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상자 가장 밑바닥에는 알료나가 쓴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고르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쳐 그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 친구,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께 제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고, 소중한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에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저의 삶을 사랑해주시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행복하게 살다 갈 수 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편지를 다 읽은 이고르는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알료나의 따뜻한 마음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이고르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고르는 알료나의 유품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녀를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알료나의 뜻을 이어받아 남은 삶을 사랑과 나눔으로 가득 채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알료나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과 희망은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알료나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고르는 알료나의 뜻을 이어받아 그녀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알료나 장학재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고르는 알료나가 생전의 멘토링을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그들을 격려했던 것처럼 장학재단을 통해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알료나의 책 삶을 사랑하는 법을 감명 깊게 읽은 독자들과 알료나에게 도움을 받았던 멘티들, 그리고 알료나의 삶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부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알료나 장학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 날, 이고르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알료나 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학금이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그들이 꿈을 이루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고르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첫 번째 장학금 수혜자로 알료나가 멘토링을 해주었던 카타가 선정되었습니다. 카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고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알료나 선생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가르침,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언젠가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타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이고르는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알료나의 선한 영향력이 카타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학금 수여식이 끝난 후 이고르는 알료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알료나의 사진 앞에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하얀 장미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알료나, 당신이 자랑스러워. 당신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 장학재단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 당신이 뿌린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네. 고마워, 알료나. 이고르는 알료나의 묘비에 기대어 한참 동안 그녀와의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알료나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과 희망은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료나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